안녕하세요, BM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코스피의 큰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랙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프랙탈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프랙탈을 아시는 분이라면 3분 후반부터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서 더 많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탈을 기반으로 채널과 RSI 등락폭 이평선 환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랙탈이란 사전에서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규칙이나 과거의 행동이 반복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전제는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전제가 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비트코인으로 프랙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큰 파동이랑 뒤에 바로 나오는 이 작은 파동을 프랙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펄스 파동이 5개로 다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파 연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설명은 프랙탈을 위한 것이니 기술적 분석을 모르셔도 앞으로의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임펄스 파동과 우파 연장이 나오고 ABC 조정파가 나온 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럼 프랙탈로 앞으로 예측해 볼 때 상승시 저런 모양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임펄스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파동과 똑같이 우파 연장이 나옵니다.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정 파동인 ABC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스를 만들며 횡보합니다. 자, 그리고 프랙탈을 쓰는 구체적인 예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파동에서 우파 연장의 위치를 대략 알 수 있다면 인생 숏자리를 알았겠죠. 자, 여기 큰 파동을 보면 우파 연장이 전고점 대비 대략 5% 정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작은 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보시면 대략 5% 정도 올랐다가 폭락했습니다. 그럼 저 자리에서 숏을 진입해 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프랙탈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알아챕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니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가 주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 글로벌 악재가 터졌을 때 주가를 보겠습니다. 처음 글로벌 악재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다음 악재 시의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사겠죠. 그럼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랙탈이 작동합니다. 자, 그럼 프랙탈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하고 어디서 듣지 못한 분석이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글로벌 악재들입니다. 이때까지 큰 악재는 총 3번 정도가 터졌었죠. 자, 이때 부동산 악재와 금융위기 때의 악재 때 주가를 연결하면 코로나 때의 저점이 나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일본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둘과 같은 성질을 지닌 악재라고 주식이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볼 때 다음 몇 년 뒤, 몇십 년 뒤 글로벌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 파란 선에서 지지받겠죠. 그리고 빠른 V자 반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프랙탈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란 선 밑으로 깨진 저때의 주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글로벌 악재가 아닌 우리 시장의 악재죠. IMF 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는 큰 흐름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레인지, 즉 범위인데요. 여기가 1번 레인지, 그리고 대상승, 그리고 여기가 2번 레인지, 그리고 대상승,
그 후 금융위기 때 이번 레인지의 상단 추세선을 확인해주는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명 높은 3번 레인지죠. 그리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3번 레인지를 뚫는 대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승의 고점과 두 번째 대상승의 고점을 연결한 선이 파란 선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전고점들의 추세선을 지지로 하는 4번 레인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4번 레인지가 형성된 후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 파란 선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 상단 파란 선으로 올해나 내년에 간다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적인 측면으로 분석한다고 했죠. 그럼 글로벌 위기 때를 분석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먼저 부동산 버블 때를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몇 퍼센트가 상승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150%네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150%입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제가 글로벌 악재들은 같은 성질을 지닌다고 했죠. 심지어 지지선까지 연결되면 특징은 비슷합니다. 자, 우연일 수도 있으니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대략 1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저 관점으로 본다면 150%까지 올라야 하죠. 그럼 150% 구간이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놀랍게도 파란 선에서 150%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3600포인트 근처를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상승폭으로 알아봤었고 이번에는 상승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과거를 분석해야겠죠. 자, 바닥부터 고점까지 116봉이 나옵니다. 이때 봉한계는 일주일입니다. 즉 116주 동안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를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바로 양적 완화가 실시되지 않아서 상바닥을 만든 뒤 상승을 시작했으므로 두 번째 바닥부터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자, 바닥부터 고점까지 112주 동안 상승하였네요. 자, 그럼 대략 글로벌 위기가 터진 뒤로 110주에서 120주 동안 상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코로나가 터진 뒤로 지금이 83주가 됩니다. 그럼 110주와 120주 사이인 115주는 어디 위치일지 보겠습니다. 날짜는 대략 내년 6월쯤에 위치하네요. 자, 한눈에 봐도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이 시작되기에는 상승장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프랙탈적 기간 측면에서도 아직 상승 시기가 남았죠. 내년에 고점을 찍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하락을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글로벌 위기 때의 조정 퍼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어놨습니다. 15 그리고 16, 12 대략 10%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12%, 12%, 그리고 11%, 대략 10%대의 조정이 왔었네요. 그럼 현재 주가를 보겠습니다. 밑에서 7%, 10%, 그리고 현재 12%의 조정을 줬습니다. 대략적으로 10%에서 20%까지는 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 보조지표인 RSI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를 보시면 고점을 찍고 폭락하기 전까지 과열 부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과열 부분이 두 번 있고 난리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인지를 바꾸는 상승 때도 과열 부분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열 부분이 한 번 나온 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랙탈적으로 과열 부분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RSI 지표로 봤을 때도 상승장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평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선들은 21선, 61선, 121선입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이때 상승 시에는 61선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오다가 61선을 깬 뒤로 하락하였습니다.
자, 이때는 꼬리로 한번 61선을 이탈시켰습니다만 몸통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61선을 깨면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오다가 이탈시킨 뒤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1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로 본다면 61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 오를 때 21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오르다가 21선을 이탈시킨 뒤 하락했습니다. 여기 큰 상승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현재 월봉은 21선과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내려가더라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평선도 그렇고 RSI도 보조지표인 만큼 보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환율과 코스피는 반대로 간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크게 보면 올해 계속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이 환율이 내려야지 3600을 갈 수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카톡방에서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5개의 파동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5개의 파동이 끝난 것 같다고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전 영상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환율이 상단 박스를 뚫고 상승했습니다. 자, 자세하게 1시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도지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힘겨루게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코스피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전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대치는 대략 이쯤입니다. 저는 환율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추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들에 많이 올려놨으니 시청 바랍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이때 단기 바닥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 뒤로 상승했다가 상단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플래그 형태입니다. 자, 하락파동은 5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죠.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틀릴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더 이상 장기 하락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올 때 물을 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혹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먼저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저항을 맞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도 예전의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력한 선은 코로나 전의 고점과 일파의 고점 연결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 고점들의 추세선인데요. 이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한 만큼 지지가 나올 확률도 큽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와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자리에는 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저 빨간 선에 닿지 않고 올라간다면 다음 하락장에는 무조건 빨간 선까지 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4파동이라 가정하고 본다면 618 자리와 0.5 자리가 가장 지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와 여기죠. 전 저점이 618 자리였네요. 깨진다면 0.5 자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상단 추세선 돌파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그때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전저점 깨질 시 바닥이 이 근처이고요. 상바닥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는 환율이 중요합니다. 저는 360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 널리 공유를 해주세요. 개미들이 털려서는 안 됩니다.